서울 도봉산에 자리한 광륜사는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시고 2002년 청와대종사께서 중창하신 유서 깊은 수행 도량입니다. 은사이신 청화스님의 뜻을 이어 광륜사를 이끌고 계신 명원스님의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 출가 이후에 한 25년 정도 전국의 선원에서 이제 수행정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가를 해인사로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선원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행자 아들이 이렇게 호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공양 준비를 하잖아요. 공양 준비를 다 해놓으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공양을 하시고 가셔요. 근데 조금 연세도 많으시고 젊은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참 스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누비를 입고 겨울이었으니까 그때가 누비를 입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들은 어느 분이냐고 물어보니까는 선원에서 정진하는 분이라고 행자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그때 이제 선원에 다니는 스님들을 처음 봤으니까 선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었고, 야, 또 선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스님들의 그때 모습이 참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냥 참선을 해야 쓰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때 이제. 그래서 태안사에서 100일 기도를 했었죠. 이제 4분 정근, 2시간씩 하루에 4번씩 4분 정근을 100일을 했었죠.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선원에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큰 스님을 찾아뵈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왜 자신이 없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이제 선원을 가겠다라고 그러면서 뭔가를 또 공부 방법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니까 물어본 그런 자신감이 이상이 없어. 그때 이제 막 또 생각되는 것이 대행사 진부람이라. 그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부람에 가서 49일 동안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바로 이제 태안사에 터굴에 계셨었는데 그게 이제 위에 명저감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터굴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삼배를 드리고는 이제 선방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되게 기뻐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선방에 가면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네하고 부처하고 둘이 아니네. 자네가 바로 부처네. 그 말씀 딱 그 말씀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막 그런 감동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모습이 이제 또 이렇게 막 글썽글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해서 이렇게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한참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제 방에 다니면서 선방에 다니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그런 경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네. 자네 뜻대로 밀고 나가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방에 다니면서 처음 간 곳이 이제 진제 큰 스님 그 해상에 해운정사야. 그때 처음에 이제 선원을 처음 갔었죠. 이제 첫 철을 해운정사 선원에서 났었죠. 근데 제가 선원에 가면서 이제 선원 생활을 제 방에서 이제 선방에 다니면서 그 의미를 제 나름대로는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됐었어요. 행자 시절의 간절한 바람대로 청화 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된 명원 스님은 이후의 수행 또한 치열하게 이어가셨다는데요. 뜻대로 소신껏 수행하라는 은사 스님의 격려를 받은 명원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진제 스님의 회상에서 첫 안거를 난 후 한산사, 태안사, 성륜사와 같은 전국의 이름난 선원에서 25년 동안 오직 참선 정진에만 몰두하셨답니다. 그리곤 성륜사 주지로 처음 세상에 나오셨는데요. 선원 밖의 세상은 스님께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진을 하시다가 곡성 성륜사 주지소임을 또 맡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절에 이런 살림살이를 맡아서 또 운영을 하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성륜사에 이제 그 성감이라고 이제 선원장 택이죠. 성감 소임을 좀 오래 본 것 같아요. 승납이 10여 년 정도 됐었을 때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는 소임을 안 받지만은 선원은 이렇게 책임을 맡은 그 성감 소임을 계속해서 봐왔던 것 같아요. 선방에 다니면서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 또 주지 소임을 살려다 보면 살림도 살아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살림을 잘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실은 우려도 있었죠. 네. 근데 성륜사 소임 살 때는 아마 201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제가 소임을 4년을 살았었는데 한만기를 추지는 한만기를 살고 바로 이제 그 만행을 좀 하다가 토굴 생활을 했었죠. 토굴 생활이요? 예. 또 토굴 생활은 그 또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누가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한 승납이 한 10여 년 정도 됐었을 때 큰 스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 자네는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익어지면 꼭 토굴 생활을 하소. 일체 주변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토굴 생활을 꼭 하소.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늘 마음에 나는 언젠가는 참 계기가 되면 토굴 생활을 해야 쓰겠다는 항상 그런 마음은 있었죠. 근데 이제 주지 소임을 놓고 그때 자연스럽게 토굴 생활을 해야 쓰겠다는 마음을 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생활했던 데가 대승사 묘자감이라는 데서 거기서 한철을 났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큰 스님 발자취를 수행처를 이렇게 좀 찾아서 수행을 해봐야겠다, 정진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는 상견상암을 월출산 도갑사 상견상암에서 살게 됐죠. 네. 그래서 상견상암에서 1년을 살았었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흥 청관산이라고 여기에도 이제 청관산 그 탑산사라고 위에 탑산사가 있고 밑에 탑산사가 있어요. 네. 근데 밑에 탑산사가 또 정화 큰 스님 그 인연되는 절이 있거든요. 상자 스님에게 그 탑산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마련을 해드렸었죠. 그 스님께서. 그래서 그 상자분께서 그걸 이제 오랫동안
이게 머물면서 이게 사셨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반야대라고 있는데 또 이제 사형 스님 토굴이 있어요. 그 반야대에서 1년 넘게 살았었죠. 이제 거의 뭐 올라가 보니까는 불도 안 들어온 데고 거의 막 스티로폼만 깔아놓고 거의 막 천막 쳐놓고 그런 정도 이렇게 돌로 쌓아놓고 이렇게 천막 쳐놓고 하는 정도의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수리를 해서 제가 거기서 한 1년 넘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또 이제 광륜사에 또 이제 그런 살아달라는 좀 부탁을 받고 또 그렇게 예. 또 광륜사 그래서 이제 광륜사로 오게 된 연결이 거죠. 되셨던 예. 거군요. 2023년은 청화 스님 탄신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출가한 후로 은사 스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지극하셨던 명원 스님은 10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서 문도 스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해요. 청화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은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서 장소를 옮겨서 큰 스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새로운 공간에 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이제 광륜사 조선당이라는 곳인데 큰 스님 이제 여기 개원을 하고 이제 큰 스님 여기에서 머무르신 그 장소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님 접대를 하셨고 네.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생활 공간으로 쓰셨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조사전입니다. 조선당 조사전. 조사죠. 예. 네, 스님 여기 오니까 네. 딱 제 시선을 붙잡는 게 이 뒤에 있는 두 분이신데요. 예. 이 두 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는 우리 청화 큰 스님이시고 그 유명하신 예. 청화대종사 예. 여기는 스님이시고 큰 스님 은사 스님이신 음, 금타대화상님이라고 해요. 네. 예, 금타 스님이십니다요. 올해가 이제 큰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해고 그리고 열반 20주기 달해제가 올해가 20주기입니다. 열반. 예.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네.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 큰 스님 청화대종사 스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도 혹시 좀 그립진 않으신가요? 아마도 큰 스님 인연되는 분들은 저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뭐 당연히 저도 그 스님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하여튼 찡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입적하셨을 때도 곁에 계셨었나요? 열반하셨을 그때는 제가 이제 성륜사에 이제 선원에 있었죠.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제 큰 스님 열반하실 때까지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륜사에 이제 선원에 이제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 결제하고 나서 4일 후죠. 19일 날, 음력으로 10월 19일 날 밤 10시 넘었을 때 대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열반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대중 스님들하고 선원 대중 스님들이 조사전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갔었죠. 그때 이제 열반하시고 계셨었고 열반하셨었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은사 스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가르침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을 돕더라도 상대가 불쌍해서 나보다 못해서 돕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예, 참으로 부처님처럼 존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돕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베품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한
늘 강조하시는 그 법문 내용 중에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안목으로 일체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중생의 모습으로 보면 그 중생의 분별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일체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님이 없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큰 스님께서도 늘 법문하실 때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진실된 모습이다.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늘 그 법문 중에 제일로 많이 강조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은사 스님의 뜻을 이제 젊은 불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좀 속세에서 잘 실천하려면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사성제 팔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장 위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가장 그 가르침의 가장 핵심 팔정도란 말이에요.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네. 확실한 가르침이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상제 팔정도 가운데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이죠. 예. 바른 가치관만 있다 그러면은 뭐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배움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대하셨던 청화스님. 제자는 오늘도 스승의 뒤를 따라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명원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출가죠. 그래서 스님께 이제 여쭤봐야 되는 이제 필수 질문인데요.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다 험해도 이보다 출가 삼은 어떤 스님 생활보다 더 좋은, 더 확실한 행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더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면 저는 당장 그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출가 생활보다도 더 확실하고 좋은 행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위 없는 행복을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가 청화 대종사 100주년이거든요. 네. 예, 100주년이고 그 열반 20주 우기 다리제가 있습니다요. 네. 이제 우리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서 청화 사상 연구회가 있는데 전문 불교 학자분들과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화 대종사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법을 널리 이렇게 알리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요. 오늘 이제 광륜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청화 대종사 이제 은사 스님의 이야기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정말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배움에 이제 저희도 같이 정진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가르침 얻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청화 스님과 인연 깊은 도량 광륜사에서
스승의 뜻을 잇고 계신 명원 스님을 보면서 청화 스님께서 남기신 수행자의 향기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큰 스님의 가르침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상을 밝혀줄 것 같습니다.